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린 대로 이제 확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향 HBM 공급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장기적인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저가 분할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구간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을 100%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PBR 1배에 근접한 구간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하이닉스가 꺾인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공고한 구조를 깰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볼게요. 3분기 확정 실적이 이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 79.1조, 영업이익 9조 1,800억.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어차피 잠정 실적과 확정 실적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래서 그 수치는 중요하지 않고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9.1조 예상에서 9조 1,800억이니까 이제 800억 정도는 약간 이제 상회하는 그런 수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잠정 실적과 똑같다라고 보셔도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올해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 요게 중요했는데 이게 컨센 하회긴 합니다. 그죠?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은 4조 원 정도를 기존에 생각을 했습니다. 네, 4조 원 정도 생각했는데 3조 8,600억 원이니까 약간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중요한 이유는 HBM에 밀렸다, 하이닉스에 밀렸다 요 부분일 수 있지만, 자, DS 부분 이제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반도체 부분에 인센티브를 비롯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달러 약세에 따른 영향도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다 해소되죠. 4분기는 왜?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반영이 됐으니까 끝났고요. 자, 달러 약세. 지금 달러 약세인가요? 아니죠. 네, 원달러 환율 다시 미친듯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약세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일단 4분기 해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저효과도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부합시키거나 약간이라도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인공지능과 서버용 수요에 적극 대응해서 HBM과 DDR5 그리고 서버용 SSD를 비롯한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가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AI 성장에 따른 수혜를 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얻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분명히 얻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지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저가 접근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도 그 관점은 변함은 없어요. AI 반도체 성장 수혜 삼성전자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사업부와 가전도 간단히 볼게요. 스마트폰 사업부는 3분기 영업이익 2조 8,200억 원, 동기간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폰 부분은 최근 글로벌적으로 이제 저성장이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죠. 다만 갤럭시 AI 고도화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갤럭시 S25 시리즈 그리고 폴더블 비롯한 플래그십은 이제 좀 고가 모델을 얘기합니다. 고가 모델 중심의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부분의 이익 개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전은 계속해서 잘하고 있어요. LG전자도 삼성전자도 잘하고 있다. 3분기 영업이익 5,300억, 동기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이죠. 네, 파운드리 첨단 공정 양산성 확보를 통해서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2025년 이나노 양산 성공을 통해서 주요 고객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파운드리 부분은 지금 TSMC에 완전히 밀리고 있는 양상은 맞습니다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삼성전자는 창조적인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데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파운드리라는 것은 주문받은 그 공정대로 정확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에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하던 업체가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파운드리 투자를 좀 줄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이제 또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잘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도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잘하는 건 어쨌든 지금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지금 비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 성과가 안 나고 있잖아요. 이게 단기간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메모리는 잘했던 거기 때문에 집중만 하면 분명히 추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파운드리가 되겠지만 파운드리에서 수익이 나기까지는 시간은 어쨌든 걸리고 메모리 사업에 집중하는 게 현재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 기대감, 공급 기대감이죠. 네, 공급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샘플 제공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일단 밝혔고요. 전체 HBM 사업 내에서 HBM3 매출 비중은 3분기 10% 초중반 수준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HBM 관련된 사업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세대 제품인 HBM4 내년 하반기 양산 목표로 계획대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고요. 물론 자, 이 부분이 후속 이슈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삼성전자에서 이제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퀄 테스트라는 게 종이짝 뒤집듯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한번 이제 테스트 해주세요. 통과됐어요. 오케이. 이게 아니고요. 네, 한번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안정성, 그 다음에 성능 이런 거를 수차례 반복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게 백업을 받으면 백업 내용을 바로 보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HBM이라는 것은 굉장한 고난이도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입니다. 굉장한 고난이도예요. 오죽하면 글로벌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밖에 못해요. 그나마 마이크론은 상대가 안 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1등이고 삼성전자가 뒤쫓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세계 인류 반도체 기업마저 힘들어하는 게 HB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퀄 테스트 통과라는 게 엄청나게 까다롭고 한 번 공급을 받으면 계속 쓸 거잖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최대한 깐깐하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의견을 밝히는 거네요. 왜? 사람들은 이 퀄 테스트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체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든 거라는 걸 말하는 건 의미 없고 우리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차라리 낫긴 하거든요. 어쨌든 후속 이슈를 확인해야 되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파운드리 대신 고부가 메모리 제품에 투자하겠다. 네, 요것은 일단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한번 잘해볼게. 요겁니다. 네, 요것도 순서상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은 예상치 약간 하회입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건 4분기에 해소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확정 실적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악재를 확인한 겁니다. 완벽하게.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엔비디아의 HBM 요거는 후속 이슈를 봐야 돼요. 네, 이것 때문에 뭐 무조건 HBM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열었다. 그것도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 지금 삼성전자는 악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자,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했다가 20일 이평선 회복을 시도를 합니다. 그죠? 하락 추세를 벗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자, 오늘 보시면 하이닉스 주가는 또 밀려요. 그죠? 삼성전자는 반등을 시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삼성전자가 싸기도 하지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보는 겁니다. HBM 통과 가능성을 이전보다 높게 보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어제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 오늘 재반등 시도. 여기서 다음 주에 양봉으로 좀 마감해주면 상승 추세 전환까지도 시도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특히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매도 우위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추세상으로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 6만원 이하, 네, 59,000원 요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니까 완만한 반등, 빠르게 못 올라가겠죠?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완만한 반등 정도를 좀 기대하면서 역시 삼성전자 후속 이슈는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